네, 현덕이 덕분에 현덕이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뭐 시장이 오늘 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체크 포인트부터 저희가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뭐 시장 네.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 어제 나온 카카오 상승안에 대해서 네. 오늘 이 카카오 종목이 살짝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의견을 좀 전달해드리고자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제 이제 2시에 속보가 나오고 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확인을 좀 해봤더니 결국은 카카오 상승안 나와도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제가 또 들어오기 전에 잠깐 확인해봤더니 외국인이 쬐끔 사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매도한 거에 비해서 뭐 정말 개미 눈곱만큼 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상승안 나와도 외국인은 안 산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급적으로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 그 상승안을 들여다봤더니 핵심 사업에 상승안이 없었다. 사실 좀 핵심이었던 부분이었던 그 금융 쪽에서 중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 카카오페이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쪽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뭐 꽃배달 사업을 일부 철수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좀 주변에 있는 이 골목 상권 같은 이쪽에서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약하다. 그 다음에 지금 카카오 3천억 규모 상생기금 소송 나왔는데 역시나 카카오 규모 대비해서 상당히 약하다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정부 규제는요 단기적으로 잠깐 뭐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악재가 아니라 좀 중장기 악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차트상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일단 워낙에 또 성장주로서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많이 안 빠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6개월 이상은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본다면 이런 종목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추세가 강한 종목들이 2차전지라든가 또 수소차 관련주, 이 수소 경제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운 주도주가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도주로 옮겨갔을 때 훨씬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오히려 지금 카카오로 소실나신 분들이라도 지금 주도주를 바꾸는 게 맞겠다. 하나 더 보시면은 지금 어제 K 큐브홀딩스 같은 경우도 사회적 기업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나 이미 걸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카카오가 이제 이 93개의 계열사를 3개월 동안 정부 제재가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 나왔는데 이것도 정치권에서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내용 자체가 중장기적인 악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좀 시끄러운 종목을 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깔끔하게 좀 새롭게 올라가는 그런 주도주를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주도주 또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0월 국정감사 때까지는 좀 논란이 지속될 그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들이 조금 마무리 단계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서 이제 회복이 되려면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마무리가 네. 되기도 좀 힘들고 이게 지금까지 그런 성장성으로 올라온 건데 네. 그런 성장성을 또 포기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은 뭐 계열사 다 정리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새롭게 뭐 해외에서 찾는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올라갈 내용은 없고 빠질 내용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미련 갖고 가서 버틴다기보다는 지금 올라가는 종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관심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덕이 덕분에 오늘도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CIS 오늘 또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이 오늘 핫한 나왔습니다. 종목인데요. 네. 네. CIS가 지금 이제 LG에서 지분을 살 수 있다는 얘기 나오면서 오늘 20%까지 급등이 나왔었고 현재도 지금 17% 올라가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일단은 이 전고체 배터리에서 또 삼성과 협력을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차트 모습도 좋았었고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LG에너지가 이제 지분을 살 수 있다. 물론 이게 지금 시작이 난 거기 때문에 뭐 빨라봐야 뭐 내년에 아마 지분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모멘텀으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돌파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좀 신규 매수보다는 좀 수익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보시면 상하프론테크 수소차, 이 수소 모빌리티가 시작되면서 제가 가장 대장주로서 상하프론테크를 말씀드렸는데 스택의 핵심을 만드는 종목이죠. 어제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 잠깐 조정입니다만은 이미 신고가를 돌파해놨고 그다음에 지금 수소 경제에 있어서 정부에서 계속 정책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앞으로 행사도 많이 있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수소 경제는 현대차만 해왔다면
지금 이제 10대 그룹이 참여하면서 뭐 SK, 뭐 롯데, 효성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대형주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소경제 인재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상하프론텍 같은 경우 제가 목표가 8만 원 잡아놨는데 2,000원 모자랐었죠.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하나 더 보시면 바로 엊그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동아기업인데 동아기업도 지금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전해질 기업들이 이 전해질의 원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거를 상품에 반영시키지 못해서 이익이 많이 안 났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상품에 반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점에서 한번 올라섰고요. 어쨌든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전해질 기업인데 뭐 첨보나 뭐 후성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많이 못 갔거든요. 조만간 정고점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아기업 같은 경우 전고체 그 재료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목표가 95,000원까지 보유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핫한 종목 두 개를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현덕이가 있어서 든든한 네. 네, 시장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종목 하나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힌트부터 얻어볼게요. 네. 암모니아. 네. 얘기 많이 하셨죠, 아까. 다시 인류를 구할까? 네. 이거 대신 주걸 리포트 제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핫해졌고 이게 이제 퍼지면서 제가 볼 때는 수급이 더 강해질 것 같다. 어쨌든 인류란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거대하게 말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게 대신증권에서 난 리포트이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대신증권에서 암모니아가 다시 인류를 구할까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인류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제 그 멜서스의 인구론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과거에 이제 이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식량 생산 속도보다 빠르다 보니까는 뭐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결국 이제 암모니아를 활용한 이 질산 비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떤 식물에 어떤 그 대량의 질소를 공급해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어쨌든 뭐 암모니아가 인류를 구원했다 뭐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암모니아가 이제는 그런 식량 쪽이 아니라 이제는 그 수소를 통해서 어떤 인류로 다시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수소 경제와 암모니아라는 얘기인데 수소와 어떤 관련이 있냐면은 이제 수소를 생산하고 운송하는 역할을 암모니아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암모니아의 어떤 화학식을 보게 되면은 NH3라고 해서 N이 질소고요. 이 질소에 이제 H 세 개가 결합해 있는 겁니다. 수소 세 개가 결합해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수소를 운반하려고 하면은 액체 상태로 운반하거나 아니면 어떤 고압 가스를 운반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암모니아, 그러니까 질소에다가 수소 세 개를 붙여서 암모니아를 운반하게 되면은 그만큼 훨씬 더 저렴하게 그 어떤 운송을 할 수가 있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이제 그 어떤 수소 운반 그 방식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암모니아 관련주가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수소 캐리어로 주목받고 있는 게 암모니아다. 암모니아가 사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지금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좀 화장실에 많이 있던 거잖아요. 그 암모니아가 맞고 어쨌든 그 암모니아가 그 어떤 암모니아를 이제 분해하고 합치는 기술로 인해서 수소를 생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암모니아를 통해서 수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소 경제의 대부분이 암모니아가 차지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최근에 보시면 뭐 롯데종밀화학도 급등 나가고 암모니아 관련주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급등하고 있는 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도 급등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암모니아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국내 1위 질소 기업이거든요. 암모니아가 이제 그 질소에다가 수소를 합쳐놓은 거니까 국내 1위 질소 기업인데 아직 못 올라간 종목이 있어서 이 암모니아 관련해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그야말로 핫 키워드는 암모니아입니다. 그렇죠. 오늘 시청자분들이 관련 종목들을 지금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네. 가장 많이 나온 종목 제가 3개만 언급드리면 네. 삼성 엔지니어링 있고요. 롯데종밀화학 있고요. 그 두 개 제가 말씀드렸죠. 네, 휴캠스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과연 어떤 종목일지 만나볼게요. 네, 네. 당황스럽네요. 네. 자, 맞습니다. 슈캠스입니다. 네. 일단은 롯데종밀화학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좀 대형주고 네. 슈캠스 같은 경우도 좀 1조가 넘어갑니다만은 앞서 봤던 종목과는 비교했을 때 약간은 좀 중형주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암모니아에서 수소 생산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이거를 지금 이제 그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슈캠스하고 지금 암모니아에서 수소 생산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천연가스를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게 되는데 천연가스를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서 그건 역시나 친환경으로는 좀 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그레이수라고 하는데 암모니아에서 이 암모니아를 분리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암모니아하고 질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이론상으로 최소 5%의 전력만 있어도 수소가 생산이 가능하다. 천연가스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도 그 전력이 5%만 있어도 지금 암모니아에서 수소 생산하는 것은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모니아를 이제 분리하는 기술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이 좀 가고 있는 거고 밑에 보시면 탄소 배출권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매년 90% 상회하고 있다. 제가 딱 9월 초에 휴캠스를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제 제가 탄소 배출권 관련해가지고 탄소 배출권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90% 상회하면서 지금 이제 원래 톤당 18,000원이었는데 이 고정된 가격이 풀리면서 더욱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 가장 수혜주가 휴캠스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올라왔지만은 지금은 암모니아 관련해서 새로운 게 붙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휴캠스가 지금 국내 1등 공업용 질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유통을 70% 담당하고 있어서 암모니아 1등 주입니다만은 휴캠스 같은 경우는 그 암모니아의 핵심이죠. 이 N이라는 질소를 국내 1등 공업용 질산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 질산의 대부분을 휴캠스가 공급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암모니아 수혜주는 저는 휴캠스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긴 한데요. 요거를 좀 길게 한번 볼게요. 한 2년치까지 같이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지금 이제 26,000원, 7,000원 구간이었죠. 여기를 좀 못 넘겼었고 여기를 한 번에 돌파를 시켜버린 게 탄소 배출권입니다. 자, 탄소 배출권으로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빠지지 않았고요. 지금 2차 상승을 시도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오늘 암모니아가 붙으면서 거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2차 상승 노리고 있다라고 본다면 자, 암모니아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신다면은 이 암모니아 관련 수소 생산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휴캠스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1차 목표가는 좀 저 위에 있는 32,000원까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26,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캠스의 가격 전략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목표 주가 32,000원, 손절 가격 26,000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치킨 이벤트를 원하는데 치킨 이벤트는 내일 김정현 아나운서가 컴백하면 하자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두 번째 종목 키워드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메타버스가 다시 시작한다. 네. 치킨도 좋지만 제가 수익으로 또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가 최근에 뜸했었는데 오늘 좀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두 종목 정도는 상한가 들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한번 다시 보자라는 이야기고요. 오늘 나온 내용을 좀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부에서 공공 부분 메타버스 다시 키운다라고 하면서 2025년까지 2.6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정부가 이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지금 이제 과기부에서 임혜숙 장관 주재로 제12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를 열리면서 이것도 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공공 그 부분의 민간 클라우드부터 우선 정착을 시켜서 이 산업을 일단은 공공 부분에서도 시작해서 정착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부터 풀겠다라고 하면서 이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신기술 관련 저작권 제도를 정비하는 등 규제부터 풀어주고 있다. 어쨌든 정부에서 2.6조 원 투자하고 규제를 풀어준다. 메타버스 산업이 크게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시장은 또 이 장비가 좀 빨리 좀 풀려야 되는 건데 최근에 페이스북에서도 이 VR 기기가 이제 그 실제로 선글라스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런 관점 본다면 메타버스는 이제 뭐 우리만 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크는 거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딱 시작될 때 관련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대장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종목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동안 좀 뜸했었던 메타버스 그렇죠. 관련주들이 오늘 정부 정책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모처럼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키워드가 딱 나오자마자 덱스터를 댓글에 다시는 분이 있는데 네. 덱스터는 당연히 아닐 것 같고, 네. 그죠? 덱스도 좋은데 네.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되게 맞아요. 많은데 네. 그래서 아마 좀 맞추기 힘들 것 같은데 종목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선익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관련주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진 만큼 이노덱 같은 경우는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핵심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소형 OLED 소재도 만들고 이 마이크로 OLED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데 메타버스를 이제 우리가 활용하려면 뭐 VR 장비라든가 이렇게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마이크로 OLED 장비거든요. 그래서 그냥 OLED가 아니라 이 마이크로 OLED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일단 좀 수혜가 좀 빠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냐고 하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1등 기업이죠. 바로 BOE에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OLED에서 선도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폰 13이 이제 어제 공개가 됐죠. 여기에 보시면 카메라에 증강현실 구현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강현실이 바로 이제 메타버스와 연관이 돼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아이폰에서 카메라 기능에 증강현실 나오니까는 아침부터 꿈틀꿈틀했었는데 여기에 정부 정책까지 딱 나오니까는 급등한 거로 보여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이 스마트폰 글래스를 내놨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는 실제 선글라스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이제 그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 글래스가 판매가 되는 건데 이게 보니까는 이제 그 우리나라 원화로 했을 때 한 35만 원 정도 되는데 온라인으로 구매가 할 수 있고 우리 선글라스 업체 레이젠 아시죠? 그 레이젠 판매점에서 이제 뭐 그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진짜 이런 안경 같은 글래스가 나온 만큼 메타버스 시장이 커질 것이고 여기에 우리나라 정부 정책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장비 시장이 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선익 시스템을 좀 말씀드려봤고 차트를 보면서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정말 많이 올랐었고 요 당시에 메타버스 관련주의 1등 종목이 바로 선익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1등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최근 조정이 나온 다음에 지금 그 조정이 진짜 많이 나온 다음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과대한 폭에 의한 수급이 오늘 한 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1차 목표가를 전고점 부근인 34,000원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22,000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주가가 지금 뭐 10% 넘게 오르고 있어서 네. 사고는 싶은데 손이 좀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거든요. 이노뎁이라는 종목은 상한가 들어갔고 네. 또 요거 말고 또 관련주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한 20%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가 한 달 동안 이제 정말 많이 빠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웬만한 대장주 종목들은 전고점까지 갈 수 있다 보고 있는 거고 메타버스가 사실 또 좀 그 허황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커진 산업이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5년 뒤에 이제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라고 해서 이 메타버스 전문가까지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메가 트렌드 하나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시 반응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한 종목을 골라주셨습니다. 네. 뭐 콘텐츠와 소프트웨어가 이제 한 축이고 기기 쪽에 하드웨어 쪽이 또 한 축인데 그렇죠. 오늘 후자 쪽에서 네. 선익 시스템을 골라주셨습니다. 장 마감 후에도 오늘 최현동 네. 매니저 만날 수 있나요? 4시 반에 무료방송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수소경제 많이 말씀드리면서 롯데정밀화학도 그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한국가스공사 말씀드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에 지금 큰 그림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서 좀 수익 많이 놓치신 분들은 좀 수소경제로 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4시 반부터 시작하는 무료방송 아니면 또 유튜브에서 최현더를 검색하시면 되니까요. 4시 반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꼭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MBN걸드 최현동 매니저와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